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호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9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은 보험사 측과 보험금 청구자 측에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6년 두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망인께서 이제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했고요. 당연히 이 보험에서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의 경우는 자살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는 2016년 11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약물 중독, 그중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으로 사망을 하신 케이스고요. 보험사에서는 망인께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던 점과 또 졸피뎀, 항우울제 이런 약물 복용할 경우 술을 마시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충분히 어떤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 또 친언니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좀 사고 직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 중에. 이런 점들을 볼 때, 또 시체 검안서에서 자살로 기재되었다는 점, 이런 걸로 볼 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고의로 졸피뎀 또는 항우울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자살에 이른 것이다 라고 봐서 면책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졸피뎀이나 셀트랄린 같은 이런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약사나 의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이 보건 결과에 따라서 나온 약물 수치나 여러 가지의 객관적 정황, 그리고 주관적으로 과연 이분이 그런 것들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 볼 때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도 중요했었죠. 여기에서 졸피뎀 함량으로 볼 때 치사 농도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항우울제인 셀트랄린 같은 경우는 치료 농도 범위였던 네, 걸로 치료 나와 농도 있습니다. 범위 내에 있었다는 걸로 나왔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 항우울제를 복용을 정량만 했다는 거. 근데 수면제는 다량을 먹었다는 거죠. 한 4정 정도를 먹었던 걸, 원래는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네네. 4정 정도를 먹었다는 거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했던 전력이 있고, 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만 열알을 먹었을 뿐 항우울제는 같이 복용을 안 했거든요. 네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28일분의 약을 처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런 약과 약의 부작용 또는 알코올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사망의 결과를 예측했었다라면, 그걸 다량으로 아마 그걸 복용했었겠죠. 의도했다면, 그렇죠. 항우울제를 특히 하나만 먹진 않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사망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의도하고 약과 알코올을 같이 섭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아마 그 배우자 사망과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앓았고 그렇긴 했는데, 사고 당일에 이제 했던 저는 이 대화, 특히 멘트가 물론 당일에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은 했지만, 에이, 술이나 더 먹고 자자 라는 말을 했다고 한 점은 저는 좀 유의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수면장애가 있었고 유난히 오늘은 좀 잠을 청하기 어려워서 좀 수면제를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이게 자살을 위한 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언어 습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껄핏하면 죽고 싶냐 그러고, 그렇죠.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러고. 네네. 근데 이분은 상당히 사실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분도 이제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잠도 못 자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때 술을 마시고 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물론 이제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만 볼 수 없는데 또 사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새는 좀 아닌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라는 사정도 있었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으로는 좀 좋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니랑 통화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도 언니가 아이 술이나 먹고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건 그 상황이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뭐 진짜 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정도의 추정? 네. 예,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또 유효하게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시체 검안서에 이제 급성 약물 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체 검안서에 수면제가 아닌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그 자살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체 검안서는 사실 부검 감정서보다는 뭐 신체의 외관이라든가 경찰 수사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나 정확도에 있어서는 부검 감정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상 추측이거든요. 여기서 항우울제는 오히려 과다 복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죠. 객관적인 보험 나왔었던 결과에서는 거니까. 이제 항우울제는 치료 농도 범위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부검 감정서에서 전제했던 부분이 깨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부검 감정서가 오히려 더 시체 검안서보다는 더 믿을만하다, 더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정황이 이렇다면 과연 이 망인께서 이만큼의 약을 먹으면 내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또 인식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는 정도 수준이었는지 진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건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이와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졸피뎀 음독 자살군 특성을 연구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응급실에 내원한 177명의 졸피뎀 음독 자살군 177명 중에 그 졸피뎀 음독량이 평균 17.7R 정도였습니다. 17.77R이면은 네, 그 이거- 내열은 그쵸. 네,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잠이 계속 안 오고 또 수면제라는 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하나를 가지고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내알까지 복용한 게 과다 복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의도할 정도의 그런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일반인이 도대체 그 어느 정도 먹고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느냐, 사망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 진통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요? 처음에는 하나를 먹고도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뭐, 바쁘게 생활하기 위해서 또 진통제를 또 단시간 내에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가끔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 같은 경우도 아마 꾸준히 복용해 왔다면, 야, 내가 하나를 더 먹고는 잠이 잘 안 오니까 하나만 좀 더 먹자. 그러다 보니까 4알 정도를 먹게 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약이라는 게 그 일정한 농도에서 효능을 발휘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독성을 발휘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죠. 네. 여기서는 특히 3일 전에 28일분 처방받은 사람이 불과 4알을 먹었고, 그리고 그것도 수면제만 4알을 먹었다는 거는 자살 의도하고 좀 거리가 먼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한 점들이 작용이 됐고, 그래서 법원도 이 경우는 뭐 우울증으로 오래 치료받은 전력과 또 심전 비관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는 죽고 싶다는 말을 네. 한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자살로 단정하기 좀 어렵다.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면제를 4알, 여러 알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오히려 술을 마셨다가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사를 한 것으로 그런 우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1번부터 사례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살 면책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연히 이런 약물 중독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네. 반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10중 8구 자살이다라는 네. 거를 보험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네. 아마 그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는 인용이 된 사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사건 죄송합니다. 10번째 사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